엔드코트. 아직 터지지 않은 초대형 함정 엔드코트. 개미들만 모르는 돈의 대이동. 당신의 오늘 아침은 어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스마트폰 화면부터 켰을 겁니다.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번쩍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다는 뉴스가 도배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200만 원을 뚫어버릴 거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당신의 눈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당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셨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빠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은행 어플을 열어 적금 통장 비밀번호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옆 부서 박 과장이 이번 폭등장으로 차를 바꿨다는 소문이 귓가를 맴돕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공포, 나만 돈을 못 벌고 영원히 가난해질 것 같은 그 지독한 감정이 당신의 목을 꽉 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것 같은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멈춰보세요. 당신, 지금 그 피 같은 돈을 꼭대기에서 내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누군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던진 맹독성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려는 겁니까? 당신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귀에까지 이제 무조건 오른다는 소문이 들어왔다면 잔치는 이미 끝난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미 어제 파티를 끝내고 당신이 그 비싼 영수증을 대신 결제해 주기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세 장의 두꺼운 장막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조용히 증발하기 전에 똑똑히 지켜보세요. 도대체 이 미친 상승장 뒤에서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거대한 속임수의 첫 번째 조각은 한국이 아니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저 멀리 중동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불과 며칠 전, 우리는 48시간 동안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뉴스 속보 한 줄에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이 이리저리 파도처럼 휩쓸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 풀린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죠. 배럴당 104달러까지 치솟았던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93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의 공포가 끝났다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내 주식도 오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지던 기름값은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미친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뉴스창을 새로 고침했을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얄팍한 분석에 귀를 기울였겠죠.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면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할지, 혹은 무엇을 팔고 도망쳐야 할지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스스로 것이 경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당신이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그저 공포와 탐욕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에 조종당하는 슬픈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가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거대한 극장과 똑같습니다. 경보기가 울리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서로를 미친 듯이 짓밟고 뛰어갑니다. 공포에 질려 주식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치는 거죠. 그러다 누군가 오해였습니다. 불은 안 났습니다라고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밀치고 욕설을 내뱉으며 극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피를 흘리고 지갑을 잃어버리는 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처럼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돈 냄새를 맡는 거대한 자본들, 이른바 시장의 상어들은 세계 평화를 사랑해서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 당신의 공포, 당신의 그 얄팍한 희망을 뜯어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뉴스 속보에 흔들려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매를 할 때
그들은 바닥에서 당신의 주식을 헐갑에 쓸어담고 비웃습니다. 중동에서 총소리가 나든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다니든 본능에 끌려다니는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중동은 저렇게 당장이라도 불바다가 될 것 같은데 왜 한국의 주식지수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장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1사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원을 넘겼다는 소식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나 폭등한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괴물 같은 숫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일 역사상 최고점을 무자비하게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제방송을 틀면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합니다. 지금이 바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의 거대한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과거 미국에서 금광에 사람들이 몰려들던 골드러시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냥꾼 중에서 누가 진짜 큰 금덩이를 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곡괭이를 팔고 얼음물을 파는 상인들은 무조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바로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수를 독점해서 파는 상인들과 같습니다. 당연히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착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자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합리화합니다. 이 기세라면 2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갈 거라고, 지금이라도 타지 않으면 영원히 벼락거지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봅시다. 불과 1년 전 반도체 주식이 끝없이 추락하며 바닥을 기고 헐갑에 굴러다닐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지금에야 불나방처럼 덤벼들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잔인하지만 명백합니다. 당신의 뇌가 지독하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쓰는 것을 싫어해서 복잡하게 기업의 진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그저 전광판에 찍힌 눈부신 붉은색 숫자, 이미 며칠 연속으로 폭등했다는 달콤한 결과만 믿고 싶어 하죠. 남들이 다 돈을 벌어서 축제를 벌이는 것 같으니 나도 그 무리에 어떻게든 끼어야 안심이 되는 짐승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짜 가치와 전광판의 숫자는 결코 같은 방향으로만 다정하게 손잡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대출까지 받아서 사려는 그 비싼 주식은 앞으로 10년치의 기대감까지 영혼까지 끌어다 쓴 시한폭탄 같은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완벽한 호구, 즉 출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고 주가는 이미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한국 주식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당신보다 멍청해서 비싼 주식을 막무가내로 사들이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소름 돋는 목적을 가지고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죠. 잠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손가락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시장가로 주식을 긁어모으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 힘듭니까? 나만 이 엄청난 부의 열차를 놓쳐서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시장이 정교하게 쳐놓은 맹독성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유튜브 버튼이 아닙니다. 미쳐 날뛰는 당신의 탐욕에 찰지게 날리는 스스로의 강력한 따귀 한 대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지금 바로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거대 자본의 멍청한 먹잇감이 아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글씨를 똑똑히 보면서 마비된 이성을 억지로라도 되찾으십시오. 그렇게 게으른 뇌를 강제로 깨워야만 다음에 이어질 잔혹한 이야기를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돈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거대한 탈을 쓴 자본들이 미친 듯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국 기업의 눈부신 미래를 확신하고 투자한다고 순진하게 믿고 싶겠지만 진실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그 거대한 돈의 소용돌이 중심에는 RIA, 이른바 국내복귀 계좌라는 끔찍한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피가 마를 정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서 자산을 수십 배로 불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하지만 사실 밤잠을 설치며 지독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치워 현금을 손에 쥐는 그 순간 국가에 무려 22%라는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뜯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벌면 2,200만 원을 허공에 날려야 하고 10억 원을 벌면 2억 2천만 원을 빼앗기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피 같은 생돈을 세금으로 내는 일입니다. 그들은 10원 한 장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갑자기 이들에게 기적 같은 동아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RIA 계좌에 넣어서 한국 주식을 사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100% 면제해 주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세금 0원. 이 마법 같은 단어에 부자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주식을 던지고 엄청난 현금을 싸들고 한국 시장으로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야 이 소름 돋는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십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비정상적으로 밀어 올리는 그 어마어마한 돈줄은 한국 기업이 갑자기 세계 최고가 되어서 들어오는 맑은 물이 아닙니다. 그저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세금을 안 내려고 눈을 질끈 감고 기계적으로 시장의 대형주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피난 자금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려는 주식이 싼지 비싼지, 회사의 진짜 가치가 어떤지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5월이 지나가기 전에 무조건 주식을 사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을 받으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당신이 세금을 피하려는 부자들의 미친 쇼핑에 덩달아 흥분해서 그 비싼 주식을 같이 낚아채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시로 피나놓은 방공호에 당신은 전 재산을 싸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고는 나도 이제 거대 자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가난한 자의 적은 자본으로 부자들의 세금 회피 전략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가장 빠르고 고통스럽게 파산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들의 세금 면제 혜택 기간이 끝나는 순간 그들이 주식을 가차없이 내다 팔 때 그 거품은 도대체 누가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까요? 당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가장 늦게 환상에 빠져 파티장에 도착한 당신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릴 세계의 시한폭탄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광판의 붉은 숫자에 취해 실실 웃고 있는 동안 시장의 발밑에서는 끔찍한 지진의 전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 공개,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무려 1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빨아들일 이 괴물이 주식시장에 등장하는 순간 전 세계의 유동성이 그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마른다는 것은 당신이 빚까지 내서 산 한국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바보들이 한순간에 멸종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전 세계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교체입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짙은 안개 속에서 채권 시장은 이미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숨소리 한 번에 당신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바로 전쟁이 끝난 후 열릴 중동 재건 사업이라는 신기루입니다. 사람들은 37조 원이라는 돈벼락이 한국 건설사들에게 떨어질 거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제발 한 발짝만 물러서서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오늘 밤 당장 평화협상이 휴지 조각이 되고 중동 하늘에 다시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그 황금빛 모래성은 단 1초 만에 핏빛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띠도 매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폭탄 실은 트럭 뒷자리에 올라타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꼴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위험 변수를 전부 무시한 채 그저 내일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도 하나만으로 시장에 돈을 던지는 행동. 이것을 우리는 결코 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눈을 꽉 감고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를 통째로 걸고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무책임한 도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전광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6천을 뚫어버리고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 아니 300만 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당신이 내일 아침에 산 주식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가 여전히 게으르고 탐욕에 찌들어 있다면 당신은 결국 시장의 가장 뜨거운 숫덩이를 맨손으로 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게 될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약자 행세를 하지만 자본시장은 결코 약자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감정에 휩쓸리는 멍청한 자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해서 차갑고 잔인하게 준비된 자들의 주머니로 조용히 옮겨주는 정교하고 거대한 기계일 뿐입니다. 이번 주, 당신이 목숨처럼 아껴야 할 것은 쉴 새 없이 깜빡거리는 주식창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성을 좀먹고 있는 그 지독한 조급함, 남을 부러워하며 따라하려는 알량한 허영심부터 철저하게 박살내야 합니다. 시장은 당신이 부자가 되든 길거리에 나앉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무서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남들이 던지는 쓰레기를 비싸게 사주며 평생 거대 자본의 금융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든 이 잔인한 사파리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달콤한 위로나 얄팍한 주식 종목을 던져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뺨을 사정없이 때려서라도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기어코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 이 독서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